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공개해 주는 경우가 흔치가 않죠. 자, 그럼 이제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관리비 확인 방법과 만약에 관리사무소나 관리인이 보여주기를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들 바쁘시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이 차이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아파트는 요즘 정말 편리해졌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심지어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이런 곳에서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말 편하죠.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매달 관리비 고지서 같은 걸 이렇게 보내주는 곳도 있고 그렇게 대부분 하는데 그걸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죠. 예를 들면 일반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으로 큰 돈이 나가요. 그런데 이 일반 관리비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한 건데요. 관리인이나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일단은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공개해 주는 경우가 흔치가 않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매뉴얼대로 한번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시죠. 첫 번째,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말고 일단 며칠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한번 남겨두면 더 좋죠. 두 번째로, 거부가 계속되면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뭔가 중요한 내용을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우편입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보세요. 세 번째,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 될 때입니다. 바로 회계장부 연락동산 가처분 이런 신청을 하는 겁니다. 회계장부 연락동산 가처분은 쉽게 말해서 관리사무소가 장부를 안 보여주니까 강제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요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죠. 법원에서도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 받아준다 한들 필요한 절차는 그래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가처분 신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긴 하죠. 또 기본적인 과정을 잘 살펴보면 먼저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주의할 건 전입신고처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장부를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장부를 보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야 됩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던 기록들이나 내용 증명 같은 거를 함께 제출을 하면 더 좋습니다.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다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대부분은 그 사유가 소명이 되면 구분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간접강제라는 것을 함께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간접강제는 쉽게 말해서 명령 안 지키면 벌금 내세요 이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관리사무소는 7일 이내에 장부를 보여주세요. 안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씩 내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빨리 장부를 보여주는 게 이득이겠죠. 이렇게 간접으로 강제를 하는 겁니다. 주의할 거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상황을 고려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왜 간접강제가 필요한지도 잘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장부를 받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우선은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또 이상한 지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 공사비나 유지보수비가 터무니없이 높지는 않은지 또 체크도 해봅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복잡하죠? 또 어렵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